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임지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2010 몇 학년도죠? 19학년도 대비해서 합격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시면서 오신 거고, 지금 2018학년도 시험 아직 다 일정이 끝나지 않은 거 아시죠? 지금 뭐 하고 있는 시기인 거 아시나요? 2차 시기이고, 마침 어제 유아특수랑 초등특수 2차가 완전히 이제 끝났죠. 그래서 유특, 초특은 이제 최종 합격을 기다리는 이제 떨리는 시간을 보내게 된 거고, 중특은 한창 매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정확히 내년 이맘때쯤 여러분들이 뭘 하고 계실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뭘 하고 계셔야 될까요? 2차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2차 준비를 하려면 어디 합격을 해야 될까요? 1차에 합격을 해야 되고, 2차에서 요즘 변별이 심해서 이제 점점 2차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1차를 잘 봐두셔야 그만큼 안정적으로 이제 임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차를 합격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이제 우리가 2달 동안 공부하게 되는 특수교육학 기본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달 동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을 시험 치는 날까지 계속 갖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본 이론이니까 뭐 간단하게 가볍게 봐두고 나중에 또 이렇게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서 이걸 끝까지 계속 갖고 가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2달 내내 좀 이제 오늘 아침에 오실 때 다들 굉장히 어떤 기분으로 오셨을까요? 경건하게 막 비장하게 막 목표를 생각을 하시면서 오셨을 텐데, 2달이 되게 금방이거든요. 근데 또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좀 지치고 그러실 수 있겠지만 오늘 오실 때 그런 마음을 잘 생각하셔서 끝까지 열심히 알찬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강의를 바로 이제 본 강의를 바로 시작할 텐데,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강의 안내 및 퀴즈 자료가 있어요. 워밍업 퀴즈라고 해서 요거만 간단하게 보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바로 수업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제 제일 위에 보시면 원래 강의 이제 1월에 시작할 때 보통 사전에 12월 말에 한번 이렇게 모이거나 해서 합격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보통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생략하고 온라인으로 영상만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좀 막막하시거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던가 하는 것들이 좀 있다면 요 영상을 이제 방문각 온라인에 올해 2019학년도 대비해서 촬영한 것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안 보신 분들은. 그리고 연간 계획이나 1, 2월 강의에 대한 그런 좀 더 자세한 안내도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5분, 10분 정도인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도 그래서 영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보신 분들은 필요하시면 오늘 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OT랑 관련된 기본적인 소개는 이렇게 영상으로 좀 대체를 하고 몇 가지만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강의는 이제 금요일, 토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시간을 보시면 이제 9시 30분부터 금요일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오늘은 첫날이라서 하지 않지만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금요일 아침에 오시자마자 퀴즈를 푸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전주에 공부했던 거에 대한 형성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두 다 30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넉넉히 그 정도면 다 푸시더라고요. 그래서 30분 정도 드리고 모두 다 제출하시고, 그리고 제가 채점해서 그 다음 주에 나눠드리고, 그래서 항상 100점 맞으시거나 하면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릴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게 사실 그 답을 찾는 거는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제출을 하시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약간 좀 자극도 되고 약간 긴장감도 좀 가질 수 있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건데, 이 시간이 이제 뒤로 갈수록 한 학습장애 정도 그쯤 이제 할 때부터 약간 뭔가 매주 시간이 부족해요. 빠듯하고. 그래서 그쯤부터는 아마 금요일날 여러분들이 9시까지 오셔서 미리 이제 그때가 되면 30분의 시간도 너무 막 이렇게 아쉽고 막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9시까지 오셔서 좀 미리 퀴즈를 푸시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토요일도 보시면 이제 예전에는 그냥 이틀 수업을 하고 오전, 오후 수업 이렇게 한 번씩만 하고 그랬었는데,
토요일을 이제 거의 종일 수업으로 이제 잡았고요. 작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마지막에 어쩌면 보강을 좀 할 수도 있어요. 워낙 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도 10시에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주말이니까 10시에 시작을 하고 5시로 되어 있지만 매주 5시, 6시 사이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좀 유동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늦춰질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좀 여러분들 스케줄에 좀 참고하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고 일정을 보시면 8주 강의인데 요거도 대략 뭐 다 보고 오셨겠지만 한 가지만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1주, 2주에 보시면은 개별화 통합 평가 공학 행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 항상 이제 이 특수교육 방법과 전략을 가장 앞부분에 해놓고 장애 영역별 강의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가장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떤 장애 학생을 만나게 되든 가장 기본적으로 잘 이렇게 생각 정리도 잘 해둬야 되고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게 무슨 교육이냐면 당연히 개별화 통합교육에 대한 그런 인식을 특수교사로서 잘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개별화 통합이라는 게 물론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시험을 보실 때에도 모든 학생들을 그런 보는 관점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하고 그리고 평가, 공학, 행동 지원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것도 전부 다 장애 영역이랑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적용하게 되는 그런 전략들이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이걸 해놓고 뒷부분 장애 영역을 보시면 훨씬 효과적이고 수월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행동 지원에서 여러 가지 중재 전략을 잘 이해를 해두시잖아요. 그러면 뒷부분에서 장애 영역별 교수 전략 이런 거 이해하는 게 훨씬 쉬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앞부분을 보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영역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빠진 게 좀 있는데 예를 들면 중등 특수의 전환이라던가 뭐 유아 특수에서 강조되는 가족 지원 이런 건 이제 강의 일정에서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외하고 한 12세 영역이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영역이 똑같이 중요해요. 다만 뭐 청각장애라던가 의사소통장애라던가 이런 걸 하다 보면 좀 어려운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우니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건 있을 수가 있지만 어떤 영역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또 왜 말씀드리냐면 보통 뭐 평가, 공학 이런 건 약간 좀 그냥 가볍게 본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간혹 계신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영역을 골고루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참고로 7주 차는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설 연휴 때문에 완전히 이 시기가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미리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의견을 좀 모아서 전에 가급적이면 이제 설 전에 보강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요. 아무튼 그때는 이제 추후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길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이제 강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예습일까요? 복습일까요? 복습. 그래서 복습을 정말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이 복습은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죠? 복습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냥 한번 쭉 눈으로 보고 이거 했었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복습이라는 거는 뭔가 내가 다시 내 걸로 소화를 시키고 내 걸로 소화를 하고 뭔가 내가 정한 방식대로 자료 정리를 해 나가면서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뭔가 내 마음에 들게 내가 완전히 소화가 됐다는 그런 걸 뭐 이렇게 인지하면서 잘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 이 8주의 과정에 따라서 딱딱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8주 과정으로 진행을 해서 보시겠지만 뭐 서브를 하신다던가 단권화를 하실 때 그 일정이 8주에 딱 맞지 못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뭐 교육학 강의도 듣고 초과정 뭐 공부하시고 하시면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8주, 그러니까 복습은 매주 봤던 걸 한 번씩 다시 이제 복습을 하고 하셔야 되겠지만 서브를 하시거나 단권화를 하시는 걸 너무 8주 일정에 맞춰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꼼꼼하게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를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공부 계획을 일정을 좀 잡으시고요. 그 다음 그 아래 퀴즈는 이제 안내를 해드렸죠. 그래서 모두 다 제출해 주시고 이 퀴즈에 대한 답은 그 아래도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이제 작년까지는 뭐 계속 카페에 올려드렸어요. 카페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제가 올해 이제 뭐 물론 상담을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경로로 이제 다양하게 합니다만 아예 이렇게 일정을 잡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만나서 좀 얘기를 하고 시작하자라고 아예 잡고 했던 건 올해가 처음인데 아마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죠? 지난 한 주말쯤부터 등록을 하신 분들은 제가 연락을 못 드렸어요, 따로. 이제 시기가 너무 임박해서 못 드렸는데 그 전에 등록하신 분들은 다 이제 연락을 드렸고 꽤 많은 분들을 미리 다 만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시간 정도씩 개별적으로 다 만나서 얘기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또 고민이 많으실 텐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굉장히 고민이시거든요. 그리고 1, 2월 강의를 매년 해보면 1, 2월 과정 내내 그 고민을 계속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데 뭔가 잘 방향을 잡지 못하시고 계속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시고 하셔서 그런 걸 좀 미리 고민을 해놓고 시작하면 훨씬 좋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사전에 그렇게 만나 뵀었던 거죠. 근데 굉장히 저도 좋았고 반가웠고 여러분들도 좀 도움이 되신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써놓은 이유는 만약에 이제 상담이 좀 필요하시고 좀 뭔가 의논을 하시고 싶으신데 아직 못 하셨다면 저랑 빨리 얘기하셔서 초반에 1, 2주 내로 그걸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쉬는 시간이나 끝나고 저한테 오셔서 다들 이제 일정 잡으시고 하셔서 상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늘 카페로만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뭐 카페뿐만 아니라 이제 이 1, 2월 강의만을 위해서 밴드를 만들어서 밴드 아시죠? 네,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직강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공지사항들이 중간중간에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 전체적으로 이제 알려드리거나 또 퀴즈 정답 같은 경우도 카페에도 올려드리지만 여기에도 올려드리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자료 공유할 거 있으면 이제 올려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쓰려고 해요. 그리고 스터디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이제 구성하셔서 하시게 되면 뭐 스터디 운영이랑 관련해서도 뭐 간단하게 관리에 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요거는 제가 더 자세하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는 내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밴드에 대해서는. 그래서 강의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알아두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제 뒷부분에 나와 있는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볼 것인가 이런 걸 한번 간단하게 그냥 몸풀기 기분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서 이제 추가해 놨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이따가. 지금 또 어디를 보시냐면 관리카드 쓰신 분들도 계시죠? 요거도 여러분들이 다 작성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뭐 나는 뭐 원하지 않는다 이런 거 적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안 줘도 되지만 그냥 주시면은 제가 또 참고를 해서 강의에 좀 더 반영할 수 있으니까 전공과 이제 뭐 아이디 이런 거 이제 혹시나 추가로 강론 강의 같은 거 열어드릴 수 있으니까 아이디 정확하게 적어주시고요. 좀 신경 써서 이제 결정하셔서 적어주셔야 되는 것이 상담 기록 부분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별 상담에 대해서 좀 이제 표시해 주시고요. 스터디를 제가 이제 사전에 만나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스터디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생각을 해보시고, 이 안에서 스터디를 좀 구성을 해서 만일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강의 있는 날만 만나기 해서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좀 일찍 오시는 거죠. 아주 일찍 오셔서 뭐 전주에 했던 걸 같이 복습한다던가 아니면은 강의 끝나자마자 같이 모여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조금씩 자극도 되고 점검도 되고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스터디를 좀 하고 싶다 생각이 있다 하시면은 적어주시면 제가 오늘 보고 내일 구성해서 짜서 이제 구성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 아래에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그 스터디는 여러분들 절대 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2차는 스터디를 꼭 하셔야 되는데 1차 같은 경우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스터디가 필요하신 분도 있고 그냥 안 하셔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고 적어주시면은 제가 스터디 희망하시는 분들을 이제 보고 구성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뭐 목표도 한번 적어 보시고요. 마지막 부분에 뭐 바라는 점이라던가
이제 난 이런 게 어렵고 이런 걸 좀 다 보완하는 강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자유롭게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좀 작성을 해주시고 오늘 끝날 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에 앞서서 본 강의에 앞서서 몇 가지 알려드릴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오늘 나눠드린 자료는 우리가 방금 봤던 강의 안내 퀴즈 자료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매주 해당하는 영역에 대한 마인드맵을 이렇게 나눠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마인드맵은 뭐에 기반한 마인드맵이냐면 우리가 보는 교재 있죠? 맥 교재를 보실 때 활용하시라고 맥 교재에 대해서 상세하게 마인드맵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맵도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것이 이런 구조는 남이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보고 따라하면서 그거대로만 공부하면은 좀 공부가 그렇게 하기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뭘까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이해한 나의 구조를 내가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는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매주 나눠드리지만 근데 내가 좀 자신이 없다던가 예를 들어서 너무 어렵다던가 잘 안 되면 처음에는 그냥 이걸로 활용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나만의 마인드맵을 만들어 두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이제 맥 교재랑 관련을 해서 나눠드린 그런 마인드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업하면서 중간중간에 좀 볼 거고, 그 다음 또 나눠드린 것이, 추가 자료 있죠. 내용, 특수교육 공학. 근데 이건 오늘 볼 거 아니고 내일 볼 거예요. 내일 갖고 오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참고로 이 교재는 맥 교재가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3권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언제 나온 거냐면 2017년 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2017년 1월에 나온 거기 때문에 언제까지의 강론서가 거의 다 반영되어 있냐면 2016년에 나온 것까지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2017년, 그러니까 바로 직전 년에 또 강론서들이 좀 나왔어요. 최신 강론서들이. 근데 또 그냥 안 봐도 되겠다 싶으면 좋겠지만 책들이 또 다 잘 쓰여져 있고 좋아요. 그래서 그걸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2017년에 나온 추가적인 자료는 부분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눠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자료는 보시겠고, 오늘은 그렇게 나눠드렸으니까 자료 빠진 거 혹시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되셨죠? 질문 있으세요? 네, 강의 이제 듣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질문이 궁금한 게 생기시면 쉬는 시간 활용해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질문 많이 하시고요. 끝나고 질문하셔도 되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로만 하고요. 네, 요까지 말씀드리고,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가 안내 자료 뒤에 퀴즈가 있었죠. 요렇게는 이제 이걸 볼까 말까 하다가 그냥 구경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이제 시험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 자리에는 아예 처음 한 번도 시험 문제를 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이론 공부를 하는 시간이지만 어쨌든 시험에 대비하는 거니까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시험 문제가 어떻게 생겼느냐,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요걸 간단하게 좀 보고 이제 약간의 감을 잡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스스로 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냥 같이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3문제인데 오늘 하게 되는 그 진도의 영역에 대한 문제, 그냥 가장 어렵지 않고 크게 어렵지 않고 조금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만 많이 어렵지 않은 문제를 3문제만 추렸어요. 그래서 개별화 교육이랑 통합교육에 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이건 유아 문제였는데, 자 보세요. 개별화 교육은 이제 모든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개별화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죠. 그래서 개별화 교육은 여러분들 학부 공부하실 때나 어쨌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어떤 거 공부할까요? 개별화 교육에 대해서. 개별화 교육이 뭔지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개별화 교육은 제일 중요한 게 시험에 늘 나오는 게 뭐냐면은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개별화 교육은 딴 거 공부할 거 없어요. 법에 나온 것만 잘 보시면 거의 다 맞추실 수 있어요. 새로운 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진도 나가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개별화 교육은 법적 그런 조항과 또 하나 이제 법 아닌 게 나오는 게 목표에 대한 게 나와요. 목표. 그래서 이거 이따가 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잠깐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문제가 어쨌든 지금 이 문제는 서답형의 문제입니다. 그죠? 서답형은 무슨 형, 무슨 형, 무슨 형이 다 포함되는 문제이죠?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이 있고 유아특수랑 초등특수 같은 경우는 우리 전공 문제 그러니까 교육과정 A, B 안에는 논술이 없어요. 없고 기입과 서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항상 요즘의 문제는 점점 더 문제가 커지는데 이렇게 문제 상황을 크게 줘요. 주고 그 아래 소문항으로 기입형이나 서술형에 대해서 문제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나중에 이론 정리를 하고 기출문제를 보시고 답안 작성 연습하고 문제 풀면서 연습하실 일이지만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요즘의 문제는 단순하게 어디에 있는 걸 그대로 암기해서 써라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를 하실 때 단순 암기로 공부하시면 절대 고득점을 하실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를 푸셔야 되냐면 문제가 주어지면 문제에 많은 것들이 주어집니다. 대표적으로는 학생 특성 같은 거 주어지고요. 그리고 교수학습 계획도 주어지고 그 다음에 교사가 뭐 조사한 평가 자료도 주어지고 해요. 그런 걸 주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공부한 이론을 찾아서 적용해서 판단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답이 전혀 중요하지 않고 문제 유형을 보세요.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런 걸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별화교육계획 공부하실 때 뭘 공부하시냐면은 법에서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개별화교육계획 IEP 짜잖아요. 그죠? IEP 짤 때 들어가야 되는 구성 요소가 있어요. 어떤 게 들어갈까요? 구성 요소. IEP 짤 때 뭘 가지고 우리가 할까요? 이름도 있어야 되고 성별도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뭐냐면 무슨 사항? 인적 사항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우리가 개별화 교육을 할 때 그걸 하는 IEP를 짜는 이유는 앞으로 무슨 교육을 할지를 짜는 거니까 지금 상태를 알아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 현재 학습, 수행 수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교육 목표, 방법, 평가 이런 것들을 쭉 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구성 요소인데 이 부분이 문제로 정말 많이 나와요. 옛날부터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보시면은 이제 문제를 보세요. 문제를 보시면 표가 나와 있고 제일 위에 뭐가 있죠? 인적사항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막 나와 있어요. 정보가. 그 다음에 내려와서 보시면은 또 뭐가 보이시죠? 현재 학습 수행 수준 보이시죠? 또 아래 뭐가 보이죠? 교육 목표, 교육 내용, 평가 계획, 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 이론을 알면 이 문제를 보면 뭘 물어보려고 하는지 보이시죠? 그죠? 구성 요소랑 관련해서 뭔가 물어볼 것 같다는 문제 상황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풀기 위해서는 정확히 풀기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법적 구성 요소만 알면 이건 정확하게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문제 소문항을 보세요.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과 시행 규칙에서 이제 여기에 포함된 것 중에 이제 나타나 있지 않은 것 한 가지를 써라. 그래서 다 나와 있는데 뭐가 없냐면 교육 방법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사실 단순한 편에 속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이게 바로 기입형이고요. 그리고 개별화 교육계획은 법적인 내용이 법적인 어떤 근거를 둔 상황에 문제가 주어지고 또 뭐가 문제로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목표에 대한 게 나와요. 왜냐하면 개별화 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는 거니까. 그래서 목표는 표에도 나와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장기 목표, 단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또 이따가 우리가 이론 볼 때 볼 건데 이제 목표에 대해서 문제가 뭐가 이제 늘 나오냐면 목표에 대한 문제도 늘 한결같이 이 내용만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게 뭐냐면 이번에 보시면은 이제 단기 목표는 송이는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뭐냐. 뭐 이거는 넘어가시고 나중에 보시고요. 홍 교사가 얘기한 그 내용 중에서 단기 목표 작성에 3가지 요소가 있다. 이거 있죠. 요 3가지 요소가 늘 나와요.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와요. 요거는 또 어디에도 나오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되는 행동 지원. 행동 수정도 우리가 결국 학생 행동을 중재하기 위해서 뭘 정해야 되냐면 표적 행동. 그리고 표적 행동을 우리가 이제 또 정의를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는 잘못 세우면은 이도 저도 아닌 것 같고 애매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목표는 항상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누가 봐도 그거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지 않게 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꼭 들어가야 되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서 제시하고 행동이 있는데 뭐랑 뭐가 없다.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기준이랑 상황이거든요, 답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기입형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 상황을 주고 그걸 해석해서 봐야 되고, 이 문제는 아주 난이도로 치자면은 상중 하중의 하인데 어쨌든 유형을 보세요. 답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초등이나 초특, 유특에서의 서술형 문제의 흔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 송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다. 적절하지 않은 걸 한번 골라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제 문제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꼭 기억을 근데 하셔야 되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즘에 시험 문제들은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의 요구에 맞게 답을 쓰셔야 돼요. 내가 외운 거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문제가 요구하는 대로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항상 매년 그러니까 누구나 시험 치러 가면은 그 상황에서 긴장을 하고 막 정신이 없기 때문에 왜 이걸 못 봤을까 하는 부분이 꼭 생겨요. 정말 모두가 그렇더라고요. 다. 그래서 이제 늘 여러분들이 문제 보실 때 문제를 꼼꼼하게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문제가 그 출제한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한 데에는 대부분 다 이유가 있어요. 의도가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3번에 소문항을 보시면은 이제 뭐 너무 흔히 그냥 흔한 표현이고 아무렇지 않게 쓰여져 있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개별화 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정보가 아니라 뭘 하기 위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송이가 누굴까 궁금해서 정보 수집하는 게 아니라 IEP를 짜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다음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워밍업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얼른 읽어보시고 뭐가 적절하지 않을지 하나만 찾아보세요. 기호를 하나만. 보셨어요? 어떤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요? C? C인 거 아시겠어요? C일까요? A를 보시면 활동 결과물을 수집해서 분석한다. 괜찮죠?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없죠? 그냥 얘가 활동한 거에 대해서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봐야죠. 일과 중 의사활동 특성을 관찰해서 일화 기록을 한다. 요것도 우리가 다음 주에 다 공부하게 되는 중요한 내용인데 일화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학생을 보면서 서술 기록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관찰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뭔가 좀 주목할 만한 행동을 한다던가 관찰을 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이 드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서술 기록을 하는 방식입니다. 괜찮죠? 그죠? 게다가 중요한 건 또 뭐냐면 키워드는 일과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선생님이 지금부터 너 관찰할 거야, 평가할 거야, 시험이야 이렇게 하면 학생의 행동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평소랑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일과 중에 이렇게 한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자연스러운 학생의 현재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보고자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맞겠죠? 그 다음 C. 타당도가 확보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지능검사의 표준화 검사를 주로 사용하였다, 실시하였다라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뭐 그냥 봐도 대충은 알 수 있는 답이지만 사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유를 쓰기 위해서는 타당도의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표준화 검사가 뭔지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타당도가 확보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지능검사를 한다. 표준화된 검사를 쓴다는 거는 사실 타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처음에 제가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뭘 위한 정보? 개별화 교육 계획을 위한 정보이기 때문에 C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의 인지 수준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타당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C가 답이 되는 이유는 그냥 틀린 게 아니, 이 문장 자체가 그냥 무조건 틀린 게 아니라 무슨 상황이기 때문에 IEP를 위한 정보 수집이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C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IEP는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보 수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규준 참조 검사, 이거 내일 할 거예요. 이제 표준화된 검사, 이런 것들은 학생에 대한 실제적인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 못해요.
그냥 얘가 상대적으로 그 또래에서 지능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걸 알려주는 것이지 얘가 정말 어떤 것에 부족함이 있고 뭐가 어렵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IEP랑 관련해서는 타당하지 않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C가 잘못된 건데 이것도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그러니까 C만 찾는다고 이게 다 맞는 게 아니죠. 뭘 쓰라고 했죠? 이유. 그러니까 이유를 쓸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뭘까요? 그냥 표준화 검사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쓰면 답이 아니에요. 표준화 검사가 왜 타당하지 않아요? 그죠? 상황에 따라 타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IEP 작성을 위한 개별화 교육 계획 작성을 위한 뭐 의미 있는 정보 또는 구체적인 정보, 학생에게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를 생각하시면서 기출문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 답 쓰실 때에도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문제 상황, 그리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다 접목시켜서 한 문장으로 좀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하시면서도 지금 이걸 보는 건 이제 뭐 답보다 우리가 앞으로 쭉 2달 동안 공부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걸 항상 생각하시면서 그러려면 내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세요. 그래서 1번 문제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개별화 교육 계획에 대한 유아특수 문제 예시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2번으로 또 바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2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거는 최근 문제죠? 2015년 중등 문제였어요. 근데 또 뭐가 나오는지 보세요. 중등에서도 개별화 교육 계획 아니다. 장특법에 기초하여서 또 나왔죠. 무엇 중에서? 구성 요소 중에서 누락된 요소 3가지를 써라. 그죠? 똑같은 문제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여기에서는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른 표를 쭉 보시면은 누락된 게 보이시나요? 뭐가 누락됐을까요? 인적사항 나와 있고 또 3번에 보시면 현재학습 수행 수준도 나와 있죠? 교육 목표 내용 나와 있죠? 그 뭐가 없죠? 방법이 없고 그죠? 교육 방법 또 평가 계획 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자, 이런 거는 쓰실 때 이것도 이제 말씀드릴 텐데 법에 근거해서 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법에 나온 용어 그대로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똑같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법 공부하실 때는 법이랑 교육과정은 그냥 똑같이 쓰셔야 돼요. 용어를.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평가 계획을 뭐라고 달 수 있을까요? 뭐 평가 방법? 뭐 평가 결과? 이렇게 쓰면은 틀려요. 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육 방법을 뭐 어쨌든 이런 용어들 좀 비슷하고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 정확하게 보셔서 법은 어쨌든 똑같이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3가지를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요거도 여러분들 얼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할 때 밑줄 친 기억을 보세요. 밑줄 친 기억이 뭐냐? 교육 진단 평가 결과가 기억이죠. 이것을 사용할 경우에 문제점을 2가지 쓰라고 했어요. 이게 뭘 의도하는 걸까요? 기억이라고 한 것은 기억 아래에 있는 표의 내용을 포함하는 거겠죠. 이걸 가지고 이것도 보세요. 그리고라고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뭘 할 때?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할 때. 그죠? 그러니까 지능검사하고 사회성도 검사하는 거 항상 필요해요. 그죠? 필요한데 뭘 할 때? 작성할 때. 상황을 준 거예요. 이렇게 작성할 때, 개별화 교육계획 작성할 때 이걸 쓰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사실 우리 바로 전에 본 문제랑 거의 비슷하죠? 맥락이. 뭐가 문제라고 쓸 수 있을까요? 대략. 정보를 구체적으로 주지 못한다. 학생의 교육 계획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또 2가지 쓰라고 했잖아요. 지능검사와 사회성숙도 등과 같은 표준화된 검사 결과로는 학생에게 필요한 목표 설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도 보세요. 요 문제는 몇 점짜리라고 되어 있죠? 5점. 이게 서술형이에요. 중등 특수는 기입형이 몇 점짜리냐면 2점짜리가 8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4점짜리 서술 문제, 5점짜리 서술 문제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문제가 논술 문제 10점짜리가 있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서술형 문제고 보통 서술형 문제에서 4점이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써야 되는 주된 내용이 4가지 정도인 경우가 많고
5점이면은 5가지인 정도가 많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누락된 요소 3가지 쓰는 게 몇 점일까요? 3점일까요? 아니고 1점. 그죠? 그 다음 개별화 교육계획 작성할 때 문제점으로 2가지 쓰라고 했죠. 2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서술입니다. 서술. 서술형은 여러분들이 완성된 문장으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제 좀 어떻게 쓸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또 막상 진짜 쓰려고 하면 표현 하나하나가 되게 고민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다 이제 채점관들에게 이제 채점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제 많이 읽으시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런 내용을 할 때 주로 어떤 키워드를 쓰는지 이런 걸 잘 보시면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걸 문제를 통해서 좀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니은을 참조해서 니은은 어디 있느냐? 현재학습 수행 수준을 참조해서 밑줄 친 디귿에서 잘못된 것 한 가지를 찾고 그 이유를 쓰라고 했어요. 이거는 뭘까요? 니은을 참조하라고 했거든요. 니은을 참조해 보시면은 이제 현재학습 수행 수준, 수학에 대한 현재학습 수행 수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완성도 높은 답안을 쓰시기 위해서는 또 몇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문제에서 딱 대놓고 이거를 써라 라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 상황으로 간접적으로 준 정보도 좀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현재학습 수행 수준에 대한 교과가 무슨 교과죠? 수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수학이라는 그 교과의 수학만의 교과의 특성이 있어요. 다른 교과 뭐가 있나요? 국어, 사회, 뭐 과학 이런 거 있잖아요. 국어도 약간은 좀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특히나 수학 교과가 갖는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위계적이라는 거, 위계적. 위계적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위계적이라는 거는 계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계가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위계가 있냐면 공부하는 내용에 위계가 있어요. 수학을 생각을 해보시면 수를 못 세는데 덧셈을 할 수 있어요? 없죠. 덧셈 뺄셈을 못하는데 곱셈 나눗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위계성이에요. 그래서 수학은 순차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경험이 충분히 밑바탕이 돼야 반구체에 대한 이해가 되고 추상으로 갈 수가 있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상황에서도 잘못된 걸 찾으라는 상황에서 현재학습 수행 수준을 주고 목표를 주고 수학 교과를 쓴 데는 또 이제 뭔가 그 상황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수학 교과는 현재학습 수행 수준이 있으면 그 다음 목표는 어때야 된다? 위계적으로 지금 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얘가 이미 무엇으로 자료를 분류할 수 있나요? 막대 그래프. 그런데 지금 장기 목표에 보면은 얘가 뭘 하라고 되어 있죠? 그림 그래프. 이런 식으로 얘의 수준에 맞지 않은 목표가 제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잘못된 거는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학생의 학습 수행 수준에 적절하지 않은 수준의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쓰실 때 무엇을 쓰셔야 되냐면 수학 교과는 위계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라는 걸 같이 쓰셔야 더 완전한 이유 설명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다 빠뜨리지 않고 보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런 거는 이제 지금은 또 문제 유형 보시는 거고요.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고 하시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등 문제에서 이제 서술형이었고요. 마지막 문제는 조금 다들 이게 시험 문제로 이게 그 연도가 빠졌네. 2016년 6학년도였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당시에 이제 논술 문제로 나왔을 때 시험을 보신 분들도 시험 푸실 때 되게 좀 어렵게 느끼신 문제이기도 하고요. 기출 분석하면서 또는 뭐 답안 작성하면서 제가 이 문제를 다 이제 드리고 첨삭을 해보고 해도 다들 좀 만만치 않아 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도 유형을 보시면 되고 오늘 다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통합교육에 대한 것이고요. 앞에 문제는 다 개별화 교육이었고 이건 통합교육에 대한 거고 10점짜리 논술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논술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초특이나 유특 같은 경우는 언제 논술을 쓰시죠? 교직 논술 할 때 쓰시는 거고 중등특수는 이렇게 전공 문제 안에 10점짜리 논술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초등 유아이신 분들도 이 전공 이걸로 이제 써보시면은 교직 논술 연습하시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 또 중등 특수이신 분들도 교직 논술 문제 한 번씩 연습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뭐 내가 볼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튼 이거 보시면은
뭐에 대한 거냐면은 이제 사회과에 대한 지도안이 나와 있고요. 이제 쭉 내려와서 바로 작성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억과 니은의 장점을 쓰라고 했죠. 기억, 니은이 뭔가요? 지금 보시면. 평행교수, 스테이션 교수, 이게 다 뭘 말하는 거죠? 협력교수를 말하는 거고, 협력교수를 우리가 오늘 공부하겠지만 협력교수의 장단점이 있어요. 특성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도 보시면은 단순하게 뭐 내가 아무리 협력교수에 대한 내용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틀린 답을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냥 외운 걸 써라가 아니라 어떻게 쓰라고 했죠? 누구 입장에서? 학습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고요. 교직 논술이든 중등 특수, 중등의 전공 논술이든 논술은 논리적으로 서술한다고 생각하셔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왜 굉장히 막 누구랑 말싸움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빨이 좋고 막 근거 잘 대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여러분들이 근거를 제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장점을 쓰실 때 뭐 학습자 입장에서의 장점은 이러한 거다 라고만 쓰실 게 아니라 논술이기 때문에 왜 그런 장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덧붙여서 근거까지 쓰시는 거예요. 논술 문제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장점을 다 숙지를 하고 외우고 계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걸 인출해서 쓸 때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알맞게 인출해서 써야 된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사회과 교수학습 지도안에 제시된 대상. 자, 표에 보시면은 문제 상황에 보시면 대상 찾으셨어요? 대상 찾으셨는데 대상에 뭐라고 되어 있죠? 중학교 학생들이고 1학년 3반이고 30명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대상을 보라고 한 이유가 있겠죠. 전체 학생 중에서 장애 학생이 2명 포함되어 있는 상황을 준 거예요. 그리고 또 교수학습 활동을 보시면 되고 그럼 활동 1, 2, 3이 나와 있고 자료 및 유의점을 보시면 또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이 다 있어요. 중요한 이론들이. 자료 및 유의점을 보시면 자기점검표 나와 있죠? 이것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기관리 전략 안에 들어가는 하위 영역이거든요. 자기점검이 나와 있고 안내노트. 안내노트는 여러분들 어디서 보실 거냐면 학습장애 할 때 보시게 되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스테이션을 3개로 구성한다. 이건 스테이션이랑 관련을 해서 나온 것이고 협동학습을 한다는 것이고 어쨌든 이러한 것을 이제 보시면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기억과 니은의 차이점을 쓰라고 했습니다. 평행교수랑 스테이션의 차이점을 쓰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차이점을 써라 이게 아니라 대상,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차이점을 또 어떻게 쓰라고 했냐면 무슨 측면에서? 집단 구성의 측면과 내용 측면에서 각각 하나씩 쓰라고 했어요. 복잡하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씩의 어떤 차이점을 쓰는 건데 그 내용 안에 대상도 생각해야 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생각해야 되고 그 활동을 할 때 뭐 안내노트를 접목을 할 것인지 자기 점검을 접목할 것인지 이런 걸 다 생각해서 차이점을 쓰셔야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답 자체가 물론 어느 정도 채점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틀은 있지만 조금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조금 다르게 내용을 제시했더라도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논거를 대면서 설명하시면 점수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논술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고 문제가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정말 문제 상황에 맞게 내가 알고 있는 이 이론을 잘 서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늘 이제 뭐 OT 때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이런 글을 쓸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 요소가 조금 다르게 제시가 돼도 논리적으로 쓰면 그게 또 고려가 될 수가 있어요. 맞는 답으로 어쩌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써야 된다? 글을 논리적으로 잘 써야 되니까 글을 쓰는 연습을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장기적으로 접근하셔서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을 원래 좀 잘 쓰시는 분들은 사실 좀 부럽기도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훨씬 좀 공부한 거에 비해서 잘 보실 수도 있어요. 원래 글을 좀 쓰시는 분들은 교직 논술도 마찬가지. 근데 좀 우리가 요즘 글을 많이 그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도 많이 없고 하다 보면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글을 빨리 그 벼락치기로 잘 쓸 수가 없어요.
글 쓰는 거는 되게 장기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좀 생각을 하셔서 꾸준히 글 쓰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 또 있죠. 써야 되는 게. 디귿에서 장애 학생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장애 학생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기 위해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특수교사가 지원할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도 이제 공부를 하고 보시면 뭐가 보이냐면, 이제 특수교사가 지원할 내용인데 무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회적 환경 조성. 이건 이제 어디 나오냐면 뭐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만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론은 어디에서 보게 되냐면 오늘 우리가 볼 건데 통합교육 상황에서는 특수교사가 무엇을 하는 것이 또 핵심이냐면 교수적 수정을 하죠. 교수적 수정을 하는 여러 가지의 그 영역이 교수적 수정의 하위 영역이 5개가 있어요. 그중에 교수 환경이 있어요. 교수 환경은 그리고 다시 2가지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이 있어요. 그때 사회적 환경이란 무엇인가라는 걸 정리하시게 될 거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특수교사가 어떻게 하겠다. 장애 학생에게 뭐 역할을 주겠다. 어떻게 하겠다. 참, 그러니까 이 사회적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교실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어떤 걸 느끼게 해주는 것일까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건 사회적이라는 말은 서로 좀 쟤는 사회성 되게 좋다 이러는 친구들은 되게 막 잘 교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개개인이 어떤 걸 좀 느껴야 될까요? 그 학급 안에서 상호작용을 한다고 느껴야 될 것이고 소속감,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개인에게 그러니까 심어줄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교사가 뭘 할 거냐를 쓰시는 거고 이거야말로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방향에 맞게 방안을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쓰시면 맞게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셔야 했고요. 그 다음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는 것까지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였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간단하게 3문제를 우리가 개별화 교육이랑 통합 교육이랑 관련을 해서 이제 맛보기 문제로 몸풀기 문제로 이제 유형만 봤지만 다른 영역도 제가 한 2년 전, 3년 전에 기본 이론 할 때 이런 식으로 몇 문제를 영역별로 기출 문제를 이렇게 조금씩 봤는데 그러니까 또 문제를 보다 보면은 또 제가 설명을 너무 길게 하게 되고 해서 이제 너무 빠듯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더 보진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우리는 이제 오늘 보게 되는 그러니까 영역에 대한 기출문제를 그냥 살짝 보셨고, 나머지 영역도 문제 유형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기출문제 유형을 본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 공부를 하실 때에도 문제가 단순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두시고, 다양한 형태로 나온다는 걸 알아두시고, 공부를 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그래도 조금 지났으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바로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